저는 경제적 자유를 드리고 싶고 저희 가족들도 자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피라미드 위쪽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혹시 막연하게 바라고 있진 않나요? 하루 아침에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목표를 매일매일 적어보는 겁니다. 저는 25살에 돈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매일 했던 일은 매일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매일 아침 적었습니다. 난 1억을 벌 것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적었습니다. 난 1억을 벌고 말 것이다. 머지않아 일을 시작하였고 제 마인드에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각화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조언조차 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공이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거든요. 익숙해져 버릴 만큼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이 수없이 들어왔지만 혹시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지 너무 뻔한 내용이라 듣고 흘리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행동조차 그냥이 아닌 열심히, 꾸준히,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집은 당신에게 돈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집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렌트하는 비용이 돈이 들어서예요. 만약 병원에 가게 되면 당신은 병원을 사지 않아요. 일부를 렌트하죠. 최대한 빨리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당신이 미국에 가서 디즈니랜드에 간다면 호텔을 사지 않을 거예요. 호텔방을 빌릴 거죠. 아무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가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 나가자 라고 생각하죠. 그게 당신이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렌트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빌리세요. 월세를 내고 빌리세요. 집을 사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는 모든 돈 대신 계약금, 잔금, 수리비용, 그 모든 돈을 당신의 비즈니스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도요. 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3억 정도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더 벌고 싶어 해요. 3억에 사서 6억에 팔 수도 있죠. 아마 2배를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10년이나 20년 뒤에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갖고 있다면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돈을 둘 곳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만큼 더 보세요. 이게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쓰기 전까지는 쓸모 없습니다. 전 이걸 몰랐어요. 저는 돈이 고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이 미래를 위한 보장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퇴직 계좌를 만들었죠. 28살에 저는 퇴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에 제 돈을 투자했습니다. 65세쯤에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매년 여기다가 돈을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돈이 미래를 위한 보장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돈은 절대로 저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100만 달러와 100만 명의 친구,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이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줘요. 바로 얻을 수 있는 100만 달러는 정말 많은 돈이죠. 미국에서는 복권에 80억 달러가 매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친구에게 돈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성장. 제가 사무실에서 아침마다 생각하는 건 오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억만장자와 골드만삭스에서 미팅이 있었죠. 당시 저는 약 100억 정도의 자산가였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더군요.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만약에 팬티를 안 입고 그곳에 갔어도 제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 정도로 투명 인간이었어요. 골드만삭스 빌딩에 들어갔을 때 건물 내 엘리베이터는 제 사무실보다 컸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지?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저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저의 회계사,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복잡해진다고요. 다른 사람들 돈은 놔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물었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웠나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돈을 굴리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어요. 투자회사 블랙스톤은 아마 저번 주였을 겁니다. 20조를 72시간 만에 벌었어요. 당신이 진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작은 플레이어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새우처럼 행동하면서 고래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를 위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 스스로에게 사업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요. 하나의 길에만 편해지지 마세요. 항상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새 리스크를 감수해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만나며 새로운 인터뷰를 가져요.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세요. 어떤 조언이 좋고 나쁜지 어떻게 거를까요? 저는 제가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 아주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읽으며 그 사람의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단순 그 사람의 데이터만 보며 간단히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 전 대표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하기로 유명하죠. 광고를 하지 말라. 그는 억만장자입니다.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키웠죠. 그런 그가 광고를 하지 말래요. 그걸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하워드가 이리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나도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는 실제로 광고에 돈을 안 씁니다. 하지만 매장을 뉴욕 내 최고의 위치에 두죠. 마이애미 내 최고의 위치요. 텍사스의 휴스턴 내 최고의 지역, 일본 도쿄 내 최고의 지역, 유동 인구를 위해 엄청난 월세를 냅니다. 그게 결국 광고입니다. 저에게는 페이스북 광고 배너를 지불하는 것이 뉴욕 5번가와 43번가에 위치하는 것보다 싸죠. 그러니 그는 결국 광고를 하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는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했죠. 선전을 했어야 했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니 누가 단지 매우 성공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어떤 연구 없이 그대로 흡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자칩? 광고해야죠. 나이키? 당연히 광고해야죠. 당신이 작은 기업가라면 세상에 당신을 광고하고 알려야죠. 광고가 필수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실수를 했어요. 노 마케팅, 노 광고. 돈을 묶어두고 쓰기 싫어했죠.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플레이어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날 모르면 그 말은 즉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제가 25년 동안 한 것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실수인데 제 상품이 좋다면 충분할 줄 알았죠. 그래서 수년을 최고의 상품을 위해 쏟았어요. 치명적인 실수였죠.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저를 모른다면 제 상품은 중요하지 않고 누구도 저를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최고의 상품이 때때로 시장에서 안 먹히는 걸 봅니다. 최고의 상품이 최고의 사업을 보장하지 않죠. 당신은 알려져야 해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8년 전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었습니다. 페이스북도요. 그때 이런 앱들이 막 나왔죠. 1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방법도 모르고 구독자도 없었어요. 트위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리지? 고민했어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저는 매달 광고에 대략 10억을 씁니다. 많은 소음이 존재하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눈에 띌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빈번성입니다.
계속 보여야 합니다. 초반에는 컨텐츠의 독보성이 아닌 사람들이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초반에는 계속 노출되세요. 많은 이들이 가짜 좋아요 혹은 계정을 삽니다. 그게 분명히 그들을 죽일 겁니다. 돈 주고 좋아요 받는 사람들 분명 박살납니다. 왜냐고요? 그건 어떤 의미도 없거든요. 진실된 팔로워를 모아야 해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당신은 추종자가 필요해요. 군대를 세우고 싶나요? 세상의 일부를 정복하고 싶어요? 수천 년 전 군대를 세우려면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죠. 유명한 농구 선수 르브론을 보세요. 그를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와요. 관중 사이에서 당신은 가려지죠. 당신은 스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밤하늘을 보면 우리는 항상 가장 밝은 별을 보죠. 변함없이요. 인종, 피부색, 종교 관계없이 당신이 가장 밝은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항상 묻힐 겁니다. 워렌 버핏을 봐요. 그의 4천만 원짜리 집에 대해 말하는 거 봤어요? 일생 동안 산 단 하나의 집이죠. 그는 돈을 회사에 투자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하는 최대 투자는 집 구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도 사업보다는 집에 대한 자산이 더 많아요. 광고보다 집에 돈을 더 쓴다고요. 직원들을 위한 가구보다 자신의 가구, 페인트 같은 것들에 돈을 더 써요. 당장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적금 통장에 얼마나 있나요? 그걸 전부 없애세요. 돈 모으지 마세요. 노후 적금 다 깨세요. 돈을 쓰세요. 모든 것을 이동시켜야 해요. 기업가의 정의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돈을 왜 모으죠? 안전을 원하니 모으는 거잖아요. 누군간 이러겠죠. 비상금은 있어야지. 아마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을 세워야 그 사업이 당신의 비상사태에 힘이 되겠죠. 현금 흐름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도록 돈을 투자하세요.